1992년 10월 9일 중국 베이징 펑타이구 린화지 남쪽에 위치한 비료 공장의 기숙사 화장실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 남성 2명이 정화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심을 체크하기 위해 쇠막대기를 바닥까지 찍어 깊숙이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쇠막대기를 집어넣던 직원이 아이씨, 뭐야 이거? 안 내려간대? 아이고 또 여직원들이 이 변기에다가 이상한 거 내렸나 보네. 아니야. 아이고, 그런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면적이 상당히 넓어. 직원들은 정화조 안에 있는 물건 때문에 수심을 체크할 수 없게 되자 걸리적거리는 물건을 밖으로 끄집어내보기로 했습니다. 야, 갈고리를 한번 걸어봐. 아이, 걸리는 거 한번 일단 해보라고. 어디야? 아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큰 게 들어있는 거야? 아, 올라온다. 에이. 아이고 뭐라? 아이고. 물건을 정화조 밖으로 끄집어낸 직원들은 천으로 말려있는 물체를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화조 안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물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씨, 도대체 이게 뭐야? 아이고 사람이 일부러 집어넣지 않고서는 이거 불가능하겠는데. 직원들이 정화조에서 끄집어낸 물건은 검은색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천으로 말려져 있는 물건을 끄집어내 풀어보자 그것은 여성의 시신인 것 같았습니다. 야, 이거 파라고 탈이 아니냐? 야, 경찰에 신고하자. 그들은 곧바로 타이핑차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검찰원, 그리고 과학수사대 법의학 전문의 등이 도착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가로 30cm에 세로 40cm밖에 안 되는 가방에 사람 허벅지가 담긴 비닐봉지 2개와 나머지 다리가 담겨있는 비닐봉지 1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신의 몸통하고 나머지 부분이 없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쇠막대기로 정화조의 더 깊은 곳을 쑤셔봤습니다. 그러자 정화조 안에는 또 다른 물건이 있었는데 대형 비닐에 쌓인 여성의 몸통과 식탁포에 쌓여진 팔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토막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커튼으로 돌돌 말려져 있는 토막난 여성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타이핑차오 경찰서에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화조에서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시신은 더 이상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이핑차오 경찰서에서 근무한 지 20년이 된 황 형사가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까 한 1년 전에 경찰서를 찾아왔던 한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그 왕님이라는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인상착의하고 자세한 것을 적어놓긴 했는데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1991년 11월 27일) 저녁 타이핑차오 경찰서에 다급하게 들어오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간밤에 우리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우리 애가 단 한 번도 집에 안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요.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노 부부는 당시 북경의 남서쪽에
조그만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도시 거주 중이 없어 북경 시내에서 거주를 못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나 버스를 타고 북경 시내로 왕래가 가능해 딸이 북경에 있는 회사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20살인 왕링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남자친구와 눈이 맞자 아이를 낳더니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방 한 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바람에 돈이 필요해 도시로 직장을 구해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11월 23일 주말에 남편 나씨가 왕링과 아이를 놔두고 고향인 천진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왕링은 남편 마씨의 친구가 빌려준 차를 타고 남편을 북경역에 내려준 뒤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씨가 천진역에 도착하자 그의 친구가 승용차를 가지고 마중 나왔는데 남편은 친구들과 포커게임을 치기 위해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씨는 북경에서 기차를 타기 전 아내에게 친구들과 날을 새고 놀 거라는 말을 해주었는데 자기야, 나 친구들하고 날 새고 벚꽃 치다가 들을 테니까 걱정 말고 먼저 자. 늦으면 안 돼. 돈 많이 쓰지 말고. 마선위의 친구 차를 타고 시댁으로 돌아온 왕링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기며 어머니, 저 남편 친구 차가 있으니까요. 차 좀 얻어 타고 요 앞 마트에 가서 애기 먹을 거 타고 장난감 좀 사가지고 올게요. 아이 그러려나. 왕링은 마트에서 아이가 볼만한 만화책과 간식을 사다 주며 어머니, 저도 친구들하고 포커 좀 치러 잠깐 나갔다 올게요. 나도? 아이 그러면은 어머니가 좀 봐주세요. 어머니는 평소에도 며느리가 포커 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포커 치러 간다는 것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마선이는 어머니에게 엄마, 왕이상?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유, 그저께 포커 치러 나간디 아직 안 들어왔다. 아유, 그래. 뭐라고? 어머니는 왕링이 어제 저녁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불안한 목소리로 나갔다며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며느리 친정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라며 아들을 다그쳤고 마선이는 곧바로 아내의 행방을 지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왕링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한 그녀의 부모님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왕링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한 남성으로부터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딸은 내가 데려주니까 5,000년을 가지고 허베이성 조센 귀천용으로 나와. 만약 경찰에 신고하는 날에는 딸의 생명은 장담할 수 없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왕링의 부모는 우선 급한 대로 협박범의 요구대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돈을 마련하던 중 집안 삼촌이 그럴 바에야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는 게 낫다고 하자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왕링의 부모는 경찰과 함께 돈을 가지고 조시안 기차역에서 범인을 기다려봤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기다려봐도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허탕친 경찰과 부모는 집으로 돌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또다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왜 경찰을 데리고 나타났냐며 이번에는 절대로 경찰을 데려오지 말고 혼자 돈을 가지고 스저장 기차역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역시 범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석가정 병원 앞, 천진 기차역 등 납치범은 수없이 많은 장소를 변경하며 왕잉의 부모에게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협박범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통화하던 어머니는 협박범의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혹시 너 석현이 아니냐? 왕석현이. 저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는데 협박범이 갑자기 끊어버린 겁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요. 네? 뭐라고요? 경찰은 어머니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강력한 용의자인 막내 아들을 검거해 취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막내 아들은 협박범이 아닌 누나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협박범처럼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누나가 시집가기 전부터 다른 남자들하고 난잡하게 놀더니 결혼하고도 포커판에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누나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극도 주고 용돈도 벌어보려고 했다며 억지로 허배의 사투리를 써가며 연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결국 협박범의 전화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고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루 형사는 과학수사대와 검사를 마친 후 잠시 담배를 사러 숙소 앞 도로를 걸어 마트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기숙사 2동을 지나던 중 백사호실 창문에 펄럭이는 파란색 커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거 시신을 감싸고 있던 커튼 색깔하고 같은 것 같은데? 루 형사는 곧바로 팀장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팀장은 104호실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104호가 누구 방이냐면 그 조정광 팀장 방이네. 저 혹시 그럼 조정광 씨라고 아시나요? 맞아요. 1985년이든가 이 양반이 회사 여직원하고 기숙사에서 뒹굴다 걸려서 아주 난장판도 아니지. 그 여직원 남편이 와서 이 한바탕 때려부시고 이 난장판을 쳤다니까요. 그럼 그 조정광 씨는 어디 있습니까? 방에 없던가요? 어디 출당 간다는 말도 없었는데. 팀장은 아무리 기다려도 그가 돌아오지 않자 일단 경찰서로 가서 조장강의 기숙사 방에 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27일 새벽 조장강이 살고 있는 104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거 전화를 안 받는구만. 벌써 도망간 거 아니야? 팀장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여보세요. 새벽 1시 10분 외출했던 조장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조정각 씨?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시간 됐을 때 잠시 경찰서로 좀 들려주십시오. 경찰은 조장강이 내일 서로 오기 전까지 그의 인적사항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이 42세, 수자원부 에너지관리팀 부국장, 기숙사국 회사 건물 난방이나 냉방 이런 거를 총괄하는 사람 아니야? 팀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실종된 왕링 양이 조장강의 부사에서 여직원으로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조장강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장강은 회사에서 갑자기 출장이 잡혀 심천으로 가봐야 한다며 약 10일 정도 있다가 돌아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상의도 없이 막 가버리시면 여보세요? 참나, 별 이상한 사람 됐네.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구만. 이 경찰관 2명 신촌으로 보내서 이 조장광 뒤를 한번 캐보도록 하지. 경찰은 10일 동안 장강을 비행하며 조사해 보았지만 별다른 수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강이 심천 출장을 마치고 북경 공항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경찰은 장강을 검거하며 104호실로 끌고 가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이건 와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일단 기숙사 문이나 열어보시죠. 남의 방은 왜 보려고 하는데요? 류영사는 방 안의 쾌쾌한 냄새를 맡으며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아우, 이게 호랑이 냄새야. 이게 뭐야? 여기서 잠자고 생활한다고? 기숙사를 조사하던 경찰이 오, 류선생님, 여기 좀 와보셔야겠습니다. 장강의 기숙사 싱크대 서랍 안 바닥을 들춰보던 경찰은 그 속에서 시커먼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방은 상당히 무거워 성인 남성도 들기에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류영사가 가방의 지퍼를 열자 그 안에 비닐로 감싸있는 여성의 머리와 다리를 발견하고 혹시 모를 피해자의 물건이 더 있는지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미처 버리지도 못한 검은색 쓰레기 봉지 속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여자 가을에 입는 옷하고 속옷, 그다음에 이제 바지 벨트 아니야? 이거 실종된 왕림 씨 물건 같은데? 류영사는 104호 문 앞에 서 있는 장강을 바라보며 장강씨, 이거 왕림양 거 맞죠? 그럼 왕림양 옷을 벗긴 뒤에 8조각으로 나눠서 여행용 가방에 버린 겁니까? 류영사가 장강에게 묻자 그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 초 왕링은 같은 팀 팀장으로 있는 장강과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조 장강은 결혼해서 허베이성에 아내와 2딸이 있는 가장이었으나 직장 때문에 자주 집에 가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강은 집에 자주 못 가다 보니 어딘가에 성욕을 풀만한 곳이 필요했는데 마침 같은 부서에 들어온 왕링이 술도 잘 마시고 스킨십도 해주자 그녀를 유혹해 내연관계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왕링도 이미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상황이어서 매일 늦게 들어가다 보니 남편에게 외도를 걸리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직장으로 찾아와 팀장을 사직시키거나 아내를 다른 부서로 보내라며 항의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나 한바탕 소동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은 그리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1991년 10월 23일 남편이 천진으로 가던 날 그녀는 곧바로 조장강에게 전화해 남편 친구가 빌려준 차를 타고 약속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아니야. 그래. 남편은 언제 돌아온대? 내일이나 모레쯤 올 거야. 고향 친구들 만나서 날 새고 폭거나 치겠지 뭐. 내는 애는 시어머니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애 먹을 것 사고 폭거 좀 치고 들어갔다고 했어. 그럼 저기 호텔로 들어갈까? 아, 몰라.
벌써 들어가려고? 술도 안 마시고? 나 급하단 말이야. 그러나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하려는 순간 두 분 신분증 좀 접으세요. 자, 여기요. 네, 여성분? 왕링이 핸드백을 뒤지며 신분증을 찾아봤으나 신분증이 없자 집에 놓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중국은 그 당시 신분증이나 결혼증명서가 없으면 호텔에서 한 방에서 남녀가 같이 잠을 잘 수 없는 아주 엄한 시절이라서 두 사람은 호텔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이, 짜증나게 진짜.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 미안해. 나도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뭐야. 아이, 비켜. 짜증나니까. 그럼 이 시간에 갈 데가 없잖아.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자기 기숙사에 가서 하면 안 돼? 내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장난감이랑 먹을 거를 놓고 나오면서 포크 좀 치러 간다고 할게. 그럼 늦게 들어가도 의심하시지 않을 거야. 왕링과 조장강은 조심스럽게 회사 기숙사 104호로 들어가 뜨거운 관계를 마치며 가지런히 침대 위에 누워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와이프랑 언제 이혼할 건데? 기다려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애들도 다 커서 사춘기인데 이혼이 그렇게 쉽게 되냐고. 아니, 그럼 나보고 계속 이렇게 숨어 지내란 말이야? 나도 저 병신 같은 남편 구실도 못하는 놈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자기처럼 똑똑하고 돈 많이 버는 남자가 좋단 말이야. 아이, 진짜. 야,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냐 뭐냐. 이 짜증나게. 그렇게 짜증나게 할 바에야 그만 만나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너 때문에 우리 남편이 바람핀 거 알아서 직장까지 쫓아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너는 와이프랑 자식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다 이거야?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네 와이프하고 딸년한테 전화해서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테니까. 아니, 이게 부자니까. 장강은 두 손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왕링의 목을 조이며 아주 부자니까. 죽으라고. 내 딸들한테 말한다고? 말한다고? 잠시 후 한바탕 침대 위에서 몸을 뒤틀던 왕링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제정신이 돌아온 장강은 야, 정신 차려봐. 장강은 그녀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자 아이, 미치겠네. 장강은 왕링의 소지품을 여행용 가방과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습니다. 새벽 2시 그는 자전거 뒷좌석에 왕링의 옷과 핸드백 그리고 구두를 봉지에 담아 싣고 숙소에서 멀리 떨어진 호수에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왕링을 어두컴컴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부엌칼로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을 8등분으로 나눠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눠 담았습니다. 비닐봉지가 모자라잖아. 방 안을 둘러보던 장강은
창문에 달려있는 커튼을 바라보며 그래, 저 커튼이면 적당하겠네.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에 싣고 몸 갔다 오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못 찾을 만한 데가 어디 없나? 장강은 화장실 문턱에 걸터앉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래, 그렇지. 정화조, 기숙사 생활 그렇게 오래 해봤지만 정화조 청소 한번 하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새벽 3시가 넘어갈 무렵 장강은 커튼을 뜯어 말아둔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힘들게 들고 정화조 앞에 멈춰 섰습니다. 힘들어 미치겠네. 장강은 녹초가 된 몸으로 힘들게 정화조 뚜껑을 열며 들어가서 영원히 나오지 마라. 악귀들이 너를 영원히 못 나오게 할 거다. 장강은 왕링을 조심스럽게 정화조에 집어던졌으나 정화조 속에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 퍼지자 재빨리 뚜껑을 닫고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혹시나 기숙사 내에서 소리를 듣고 목격자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104호 안에 남아있던 왕링의 시신 일부를 손도 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자며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왕링의 실종 사건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고 경찰도 조사하지 않자 그는 일상생활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며 동료들과 술도 마시고 수다도 떨며 아무렇지 않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기숙사 건물 지하층을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수리하던 과정에서 신식 화장실 시설 문제로 정화조 청소를 위해 청소 용역 업체가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면서 장강의 범행이 세상에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